알법한 언니, 한 주의 화제의 판결과 사건으로 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으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가져오신 얘기는 어떤 건가요? 네, 삼성 얘기입니다. 삼성이요? 네. 아, 오늘 삼성 얘기 많이 하네요. 오늘 또 그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맞은 얘기도 좀 이따 할 건데. 네, 맞아요. 예. 어떤 건가요? 삼성 또. 네, 이제 예. 그 구 삼성물산이죠. 예. 구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이 이제 삼성물산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게 걸려 있어요. 일단은 네.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제 묵시적으로 이제 그 안종범이었나요? 그때 수첩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면담을 한 뒤에 도와주라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ISD 국가투자자 소송으로 인해서 엘리엇이라는 그 이제 헤지펀드죠. 헤지펀드가 국민연금이 이 삼성물산과 그 저기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 그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1조 원, 그때 당시에는 8천억 원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1조 원을 손해를 배상해라라는 또 이제 ISD가 걸려 있고, 네. 이게 하여간 이게 국정농단도 걸려 있고 굉장히 복잡한 건데, 네. 이제는 소액주주들까지 일반 국민들까지 나서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배상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그렇죠.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2015년에 이제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네. 뭐 제일모직의 주가와 뭐 그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반되는 가운데 좀 비율이 사실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보통의 합병이었으면 좀 다르게 가치가 평가가 됐을 텐데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흡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병이 됐다라고 해서 많은 네. 이슈들이 있었고요. 이 합병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 이거는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합병이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고 후속 뭐 법적 분쟁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옛날 삼성물산이죠. 옛날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이 예. 이러한 합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의 주주가 거의 뭐 한 주당 2만 원가량 뭐 손해를 봤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면서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제 예. 주주 32명이 약 3만 5,597주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죠. 사실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푼돈이에요. 이거의 주식 가치를 뭐 계산을 해봐도.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만약에 이게 불법이었다 아니면 손해배상이 인정이 된다라면은 나머지 주주들이 당시에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게 때문에 문제죠. 이제 뭐 예. 집단 소송으로 이제 벌어질 우려가 있고 그 간에서 뭐 이 합병의 뭐 합병 자체가 무효냐 아니냐, 거기에 불법성이 있었다, 위법한 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소송의 시작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 게다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엘리엇 헤지펀드의 엘리엇의 네. 국가 투자자 그 소송에도 이게 어떤 증거로서, 그쵸. 유력한 증거로서 이 재판 결과가 또 이용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참 복잡한 양상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걸려 있는 그 ISD,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과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자기네들한테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ISD 소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 국민연금이든 어디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뭐 해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송도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에 소액 주주들의 이런 소송 제기가 향후 여러 가지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뭐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 소송은? 이제 막 소장을 낸 상태니까요. 예.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을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런 합병이 부당했는지, 예. 이렇게 부당하고 뭐 불법 행위가 있어서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이 합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가지 사실들이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예. 만약에 손해배상이 인정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주주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이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참고로 사실은 이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 건의 민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2016년 이럴 때도 개인들이 뭐 손해 봤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실은 삼성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당시 거의 재판부가. 인정된 그런 인정되진 아직까지 않았죠. 판단은 없었고요. 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 뭐 뇌물수수 혐의라든지 예. 그런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뭐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그렇죠. 판결들은 좀 네. 있죠. 민사에서는 어쨌든 삼성 측이 대부분 승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프로포폴 얘기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일단은 프로포폴을 네. 투약을 했다라는 네. 의혹이 나왔고 이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저번 같은데. 주부터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다가 오늘은 뭐 유명 배우부터 시작해서 예. 유명 배우가 자신이 투약한 것이 아니라 뭐 친동생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뭐 차명을 한 거죠. 네. 차명을 써서 이렇게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다라는 기사까지 뜨고 뭐 실명까지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런 유명 배우뿐만 아니라 뭐 기획사 대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회사의 그분께서도 이제 뭐 투약 사실을 뭐 제보가 됐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프로포폴 투약해 보셨나요? 그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네. 이렇게 맞는 게 프로포폴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둘 셋 딱 하면 바로 잠드는 거라서 그냥 깨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깨고 나서는 약간 어지러지하던데요, 살짝.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시경을 하거나 어떤 예. 병원에 가서 이런 프로포폴 맞은 사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게 뭐 프로포폴인지 어떤 다른 마취약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막 약간 어지럽고 이래서 왜 이걸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걸까? 저한테는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에 중독이 되는지 한 2011년부터인가요? 계속 이런 프로포폴에 대한 뭐 연예인, 뭐 재벌가, 유명인 이런 분들의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프로포폴 의혹에 대해서 이제 뭐 기사들이 뜨고 있어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게 사실 되더라고요. 이제 예민한 사람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서티브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악성 댓글이라도 달리면은 불면은 시달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뭐 이재용이라든지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재벌가에서는 워낙 뭐 맨날 시달리고 지금 네, 재판 그렇죠. 받으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냥 수면제를 드시고 죽으시지 왜 굳이 불법을 했다는 의혹을 사게끔 지금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단 프로포폴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수면 마취제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약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마약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이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마가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는데 예. 현재 이 그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포괄적인 큰 의미에서는 마약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적절한 목적 그리고 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고 투약하는 것은 현재 다 불법이죠. 그렇군요. 불법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라면은 형량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거는? 최고 무허가 의사에게 무허가 의료인에게 예. 무단으로 투약을 한 경우에는 예. 이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요? 어우, 뭐 굉장히 1,000만 원 세네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프로포폴 관련해서 사건들을 좀 조사를 해보면 예. 사실상 이렇게 불법으로 투약을 한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제 집행유예 정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예. 투약을 한 사람, 그러니까 예, 예. 많았잖아요. 맞은 사람. 네, 예, 예. 맞은 사람, 뭐 유명 연예인들도 많았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판결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집행유예가 나왔고, 또 벌금. 일정도 선에서 끝나서 아직까지 좀 처벌은 좀 형량이 낮게 지금 그렇군요. 처벌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 그랬다라고 하면 사실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로 뭐 이를테면은 그 불법으로 맞은 게 인정이 되더라도
그 기존에 사실은 국정농단 관련해서 뭐 20년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세월의 피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 예. 뭐 이걸로 뭐 그런 몇십 년 형이 나오지는 않고요. 사실상 실제로 처벌되는 예들에 비춰보면 또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의사가 놔주면은 합법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프로포폴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예, 예. 일단 이게 현재 의료 목적으로는 사용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의료 그렇기 목적. 때문에 예. 의료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의료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한 것은 일단 불법이고요. 또 두 번째가 이것을 오남용한 경우. 그러니까 프로포폴이 이제 의료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의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뭐 잘못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과용을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 모두 지금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뭐 횟수의 제한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는 거예요? 몇 이제, 번에 맞아야 된다, 뭐 한 달에 한 번만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뭐 법령에서 그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사의 전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거를 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적절한 횟수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건 없고, 다만 이제 그런 프로포폴 관련해서 오남용 뭐 아니면 뭐 불법 투약 관련해서 판결들을 보면 예. 그 법원은 이제 그 프로포폴을 맞은 총 기간, 예. 그리고 횟수, 그리고 또 그 간격도 보고 있고요. 예. 그 어떤 시술이 있었는지 이런 예.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뭐 한 이때까지 뭐 처벌한 판결들을 좀 살펴보면 3년에서 6년 사이에 뭐 150번에서 뭐 300번 이상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뭐 집행유예라든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이 맞으면은 근데 이게 몸에 안 좋긴 한가요?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프로포폴 자체가 정신적인 의존성은 있지만 실체적인 의존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독 현상.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떤 중독이 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정신적으로 이제 너무 이게 주사를 맞고 자고 일어나면 너무 개운하니까 계속 맞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잠을 계속 개운하게 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화학 물질 네.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땡기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많이 맞아도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뭐 그렇게 알려진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게 많이 맞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심장 질환도 일으킬 수가 있고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이 프로포폴을 과다 사용해서 심정지가 왔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의사를 통해서 뭐 시술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 확대되는 분위기야. 이게 예전에 한번 쫙 돌았다가 네, 맞아요. 한번 쫙 감잠해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마약 관련 사건들을 조금 해보기는 했는데요. 이제 해보면 이제 우리가 뭐 마약 관련해서 뭐 그 피의자라든지 이제 피고인이 되는 입장에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잖아요. 예. 하면은 그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분들에게 그 중간자, 그러니까 공급책의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했을 때 그런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예. 일괄적으로 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알았다고 해서 그 다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필요할 때 어느 뭐 적기에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프로포폴 관련해서는 다른 마약 같은 경우는 뭐 신체 뭐 모발이나 예. 뭐 그런 뭐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체내에 남는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현재까지 뭐 프로포폴 관련해서는 뭐 신체에 남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투약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현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2009년에 숨진 마이클 잭슨도 사망 원인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알려져 있네요. 네네. 예, 저도 예. 그 그래서 기사가 잠깐 기억이 나서 그렇군요. 말씀을 드렸죠. 예. 아무리 잠이 안 오더라도 네. 약에 의존하면 안 되겠고요. 밤에 한
동네 한 3바퀴 조깅 열심히 뛰면은 아마 잠 잘 옵니다. 아니면은 저희 그 유튜브로 계속 예. 방송 나가잖아요. 예, 저희 예. 방송 틀어놓으시고 아, 주시면 수면제가 프로포폴 대용제로 지금 여기 핫식스를 이용하자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네, 알법한 언니의 조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